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망가져가는 과정에 대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능도 높은데 이 아이가 점점 불성실해지고 부모와 단절이 되고 망가져 간다는 그런 상담이나 인터넷 글들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상담도 실제로 해봤고, 아이도 실제로 몇몇 만나봤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망가져가는 이유나 그런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망가져가고 이제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아이의 뭐 물론 다 말씀들은 그렇게 해요. 아이의 인성, 뭐 착한 아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만나본 모든 많은 부모님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 이제 성적이 좋은 아이, 남들에게 성적적으로 칭찬받고 높은 학원에 붙고 지능이 높은 아이가 착한 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아이, 학습적으로 게으른 아이는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높다고 해서 그 아이가 착하고 좋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좋은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자체가 성적이 좋고 학원에 높은 반에 있고 잘 따라가고 공부를 잘하는, 뭐 성실하고는 성실하지 않고를 떠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조금씩 아이가 망가져 가는데, 그 망가져가는 이유를 잘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 대한 이해. 자, 나만의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아이의 주관적인 의견이 더 중요하다. 뭐 말이 조금 난해한데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제 제 아이, 제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관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착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나 일상생활에서 정말 잘 커갈 것 같은, 잘 커가는 것 같은 아이의 행동 발달 사항과, 또 반대로 제가 봤을 때 참 불성실하고 말을 안 듣고 참 잘못 컸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의 행동 발달 사항을 잘 기록해 놓고 잘 생각해 보고 있어요. 왜? 저도 아빠고 저의 딸을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런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이제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저희 집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이의 주 양육자는 저희 아내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는 굉장히 많이 다투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물론 저도 아내와 같이 굉장히 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아이의 훈육과 아이의 사랑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아이와 아내를 보면요, 아이와 아내는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데 아내가 아이에게 화내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 하면은, 아이와 아내가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조금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저희 아내의 과거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저희 아내의 과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희 아내의 가족과 저희 아내한테 직접 들었을 때는 저희 아내의 어렸을 때 모습이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아내가 아이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보듬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에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비용을 지출하고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 아내는 저보다 이제 사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니까 많이 씁니다. 그거에 그거를 조금 닮았는지 저희 아이도 이제 사고 싶은 게 많은 아이예요. 저는 좀 무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엄마는 왜 당연히 다 사도 되고 나는 왜 사면 안 되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단순한 그냥 의견은 나는 어른이니까 라는 것밖에 표현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너도 나중에 너의 경제 활동이나 너의 독립에 의해서 네가 뭘 쓰든 상관은 없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의 통제하에 있으니까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게 아니라 나는 어른이니까 너도 아쉬우면 네가 벌어서 써라. 뭐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뭔가 제가 봤었을 때는 정당한 이유나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이해시키는 거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아이를 이해한다고 하고 아이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봤었을 때는 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부모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른의 생각에서만 합리적이지 아이들의 생각에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만의 주관적인 합리적인 거지 전체적인 객관적인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고 나만의 주관적인 합리적이지 아이의 입장에서의 합리성은 결여됐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조금씩 틀어지고 조금씩 망가져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본다. 아이가 학원을 가는 것을 무기로 나를 협박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적이 잘 나오니까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핸드폰 보는 거 통제하고 보고, 뭐 핸드폰 걷고 그런 거 다 좋아요. 핸드폰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집에 핸드폰, 뭐 미디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잘 참을 수 있는 아이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도 기본적인 본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핸드폰을 많이 보는 미디어를 잘 못 참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럼 그 미디어를 잘 못 참는 거를 통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통제를 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면 어느 정도 밝은 곳으로 나와서 보게끔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핸드폰 보는 거 오케이. 할 거 다 하면 무제한 봐도 돼. 단 마루에 나와서 봐. 방문 닫고 보는 건 안 돼. 마루에 나와서 엄마 아빠 있는 데서 보고 엄마 아빠가 뭐 보는지도 가끔 확인하고 그런 거 오케이. 그거 싫으면 절대 안 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규칙과 규율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원을 다 끊었다. 아이가 학원을 가지고 나를 협박해. 학원을 다 끊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망가져 버릴까봐 그러지 못하고 아이를 달래서 간다. 어.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 말도 다 끊어버렸다가 아이가 정말 그 일순간에 단 6개월, 1년 정도의 일순간에 일탈이라면 참아주고 달래주고 엉덩이 토닥여주면서 하는 것도 맞아요. 다시 아이가 사춘기가 끝나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3개월을 넘어 6개월, 1년을 넘어가서 간다면 그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는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어요. 다 끊어버리고 너 하지 마. 거지 새끼가 돼도 돼. 인간이 먼저 돼야 돼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
어렸을 때 다 완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 책임도 있어요. 두뇌가 뛰어난 아이가 좋은 학원에 붙고 성적이 잘 나오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거에 취해 있어서 아이의 버릇을 고쳐줄 수 있는, 아이의 뭔가를 바꿔줄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미 부모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갔어.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성적 좋은 게 만족해서 끌고 갔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부모가 선택한 거야.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선택한 거고 모든 건 다 부모가 선택한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야 돼.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특단의 조치. 거지 새끼가 되더라도 어떻게 얘를 인간 만들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내가 멍해를 치고 갈지. 그거를 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거는 시간만 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성실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결국엔 성실한 아이가 승리한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이가 성실하지 않고 밤새도록 핸드폰 보고 학원 가지고 협박하는데 마지막 줄에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와서 제가 뭐라고 하지 못해요. 라는 그 말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입시까지 정말 두뇌가 똑똑한 아이여서 입시까지 정말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 그 아이가 대학에 간들 성실함이 없는 아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성적이 좀 부족하고 대학이 좀 낮아도 성실하고 집중을 잘하고 노력하는 아이가 늘 토끼와 거북이처럼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거 우리가 늘 살면서 알 수 있어요. 똑똑한 아이가 더 높은 성공을 할 수 있고 성실한 아이가 그 아이를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하나는 알고 있어요. 성실한 아이는 망하지는 않아요. 똑똑한 아이는 망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를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성실한 아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 스스로도 나의 성실함은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이야기? 마라톤의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오늘 니네가 모두 다 생각하는 거 나는 안다. 니네가 지금은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나태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마음만 잡으면 그럼 그때부터 공부 부스터가 작동이 돼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다 안다. 하지만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마라톤의 비율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이 마라톤 42.195km를 뛰는 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마음을 먹고 좋은 운동화를 사서 좋은 옷을 사서 42.195를 뛰겠다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은 1km도 뛰지 못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42.195km를 뛰기 위해서는 오늘 나는 2km, 3km를 뛰는 게 목표로 일주일을 뛰고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게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1km 늘려서 4km 뛰고 그런 식으로 한 달 동안 5km를 뛰는 거를 목표로 하고 한 달이 지나서 또 1km씩 늘려서 두 달째는 최대 10km를 뛰는 걸 목표로 하고 두 달이 지나서 또 1km씩 늘려서 한 3, 4달이 됐었을 때는 10km를 숨이 좀 들 차게끔 시간을 줄이게끔 뛰는 걸 목표로 하고 또 두세 달이 지나서 15km를 뛰고 그런 식으로 1년이 지났을 때 또 마라톤을 뛸 수가 없다. 하프 마라톤 정도 할 수 있고 정말 그런 식으로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뛰었을 때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더 노력하면 긴 시간 동안 걸리겠지만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뛰었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줘요. 공부의 노력도 우리 마찬가지인 거 알잖아요. 우리 공부의 노력도 마찬가지인 거 알지만 어, 아이들한테는 당장 성적이 잘 나오니까 성실하지 않아도 성과가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당연히 앞으로도 성실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망가져가는 과정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과 이야기 상담을 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